글을 왜 쓰시고 정치는 왜 하시나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은 이제 간접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주도권을 또는 타인의 어떤 선처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또는 책을 써서 시장에 내놓거나 이러면 물론 이제 그 글을 읽고 책을 읽는 분들의 해석의 자유는 또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텍스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이거라도 없으면 이제 언론 매체에 의지해서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대로 소통하기가. 그런 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 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안 할 때 책을 쓰는 거는 직업이니까, 제 직업이 그거니까 직업을 수행을 해야 밥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자꾸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은 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하죠. 책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어느 정도 잡히면 책을 쓸 글감을 모으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난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이 과정 전체가 보면 이제 정치에서는 내 자신이 소모되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는 제 자신이 다시 채워지는, 이제 안이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행복한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크게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서는 글 써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지식도 나누고, 그리고 동시에 먹고도 살고 또 그 일이 즐겁기까지도 하고, 그래, 그런 게 제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유고, 정치를 하면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자료를 보고 글감을 모으고 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런 과정마저 없으면 정치를 하면서 삶이 너무 황폐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충고하는 분들은 저보고 책을 그만 읽으라고, 정치를 하려면 책을 그만 읽고 책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예, 근데 그마저 안 하면 정치인의 일상이 굉장히 비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짬짬이 책을 읽을 때, 지방 출장 가면서 기차에서 책을 읽을 때, 이럴 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왜 하느냐? 그게 참 꼭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글 쓰는 직업을 가지게 됐고요. 원래부터 계획한 적도 없었지만, 정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어서, 이제 원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은데, 좋은 인생인데, 아유 뭐 젊었을 때도 한 10년 가까이 그러고 다녔으니까 또 중년 돼서 한 10년 정도 하라는 건가 보다, 뭐 그런 마음으로 빨리 하고 제대해야지,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은 제가 청춘의 독서에서 사기열전 꼭지에서 좀 이제 제 심정을 써놨는데요. 정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거든요. 어떤 훌륭한 지식인이나 성인들이 좋은 말과 글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정치고요. 정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의 국가, 이 국가라는 이름의 악마적인 힘, 이것과 관계를 맺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때로는 비루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이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할 경우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때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사회의 변화, 우리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지식인으로서 좋은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니까 하죠. 그게 아니면 직업으로는 선택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별로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믿어주지도 않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말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말보다 더 안 믿거든요. 이 사회조사 통계 결과를 보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4점이면 국회의원 신뢰도는 3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모두가 다 즐거워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관찰을 해보면.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안 알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대개 보면 자기 나름으로 그 일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많은 비판을 하는데 비판은 좋다고 생각해요. 때로 제가 이내 슬픈 것은 정치 그 자체를 완전히 희화화해버리는 식의 그런 말이나 글을 통해서 그런 말과 글을 쓰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성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이런 지식인들을 볼 때는 참 슬퍼요. 더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럴 때 마음이 참 아프죠.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 영역에서 미디어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지식인들의 말, 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정치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가끔씩 만날 때는 이것도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구나. 사람들에게 자족감을 주는 거. 동네북이 대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 자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것도 역시 정치하던 사람의 기본 업무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괴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신념윤리에 따라서 해나가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보이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